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제2의 카카오 네이버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바로 땡땡땡이다. 2021년도 하반기 실적 대장주로서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렇게 시리즈들 제2의 땡땡땡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 영상을 딱 보니까 조회수 대비 댓글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이 제2의 땡땡땡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저가에서 잡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들 컨텐츠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도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댓글은 센스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우리 여러분들 국내 플랫폼 양대 산맥 두 개의 기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죠.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몇 퍼센트 올랐냐 살펴봤더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20%가량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550%가량의 거의 뭐 미쳤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거의 폭등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도 있었지만 플러스 뭐가 있었죠? 그죠. 신규 상장이 있었죠. 계열사 지분 뭐 50%, 30%를 들고 있는 계열사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뭐 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추가적인 기대감에 따라 주가 급등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이렇게 폭등을 했는지 그냥 제가 말로 실적이 성장했다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좀 그렇겠죠. 상세한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정보는 실적에 대한 내용은 지금 메리츠증권에 좋은 리포트를 써주시는 분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와 부합하고 전망이 굉장히 좋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영업이익은 뭐 당연히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보실 수가 있고 부채 비율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치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분기 매출액 이번 6월까지가 2분기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5%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3,29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6.8%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국내 플랫폼의 지분율을 상당히 높은 지분율을 들고 있는 지금 현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잘 성장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스마트 쇼핑과 M&A 전략, 그리고 이번에 장보기의 이마트 CJ 측하고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과를 늘려갈 만한 기대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지만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성장하는 그림을 현재 그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꾸준하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장 기업입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너무 기대감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요. 근데 적정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이건 왜?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적정 가치라는 것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 이하 일정 수준 이하로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박살나는 게 아니면 이렇게 적정 구간을 지키게 돼요. 그러다가 다음 실적 시즌에 대한 또 기대감에 올라가게 되고 빠지더라도 적정 주가를 지켜준다. 왜? 실적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실적이 받쳐주고 주가를 올리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실적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카오는 어땠느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8% 증가했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이 38%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뭐야? 75% 증가했습니다. 뭐 제가 잘못 봤나 했을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목을 받았어요. 왜? 상장 이슈를 타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와 지금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인 상장에 대한 가능성, 이 상장이 이번 진행됩니다. 내년 다음 달 8월에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 8월 달에 상장이 됩니다. 뭐 7월 달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요. 증권사에서 수요 예측을 하면 거의 기대감이 끝났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8월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상장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IPO에 따른 규모 증가로 인해서 주식 보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30%가량,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50%가량 약입니다.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파동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천천히 실적 성장주로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려가다가 주가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적정 구간 이상 장기 평선 이탈하지 않고 버텼죠. 왜? 실적이 잘 났으니까 이때 당시에도. 실적이 잘 났으니까 이렇게 버틴 거예요. 적중과 이탈하지 않고 버티다가 상장 이슈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상장 통과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주가가 천천히 있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 시기 있잖아요.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가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에 대한 심사를 봤어요. 그리고 심사가 통과되자마자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액면분할까지 딱 거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죠. 결국에는 이 기업들도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상승하는 그림들,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그림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저점을 그리면서 봅니다. 이걸 제가 그려드리고 싶은데 저 이제 그 PPT에는 여기 없네요. 아무튼 확실하게 딱 그어드리고 싶은데 아쉬워요. 아무튼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추세 상승이 나오게 되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상승은 뭐가 만든다? 기대감이 만든다. 하락하지만 바닥은 누가 잡아준다? 실적이 다 잡아준다라는 설명드렸죠. 저가 구간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림들을 그려가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숨도 안 쉬고 계속 말했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적이 이렇게 계속 성장했죠? 왜? 뭐 때문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것 같은 이야기도 물론 초반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거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버린 현재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제 동행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쇼핑을 하던 것들이 배달로 바뀌었고요. 학교에서 수업 가왔던 것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버렸죠. 즉 우리 비대면 생활이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소비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핫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각자 요즘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이 온라인에서 가상 세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시고 나이대가 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에서 해외죠. 해외에 있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지금 현재 게임인데요. 레고 아바타로 친구와 소통하고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데 1억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성인이 보통 이 게임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16세 미만이 30% 이상, 성인 이하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이번에 2018년도 8월에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지금 현재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월 이용 사용자가 2억 명입니다. 누적 가입자 기준에서 2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숫자가 여러분들께서 보여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월 이용자가 1억 5천 명, 월 이용자가 2억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역시나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성인 이하, 성인 학생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첨단 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가 과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스마트폰부터 많았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대한 익숙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방과 후에 친구의 각자 집에서 컴퓨터로 만나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서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온라인 굉장히 핫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다.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성장 중이겠지만. 워낙에 지금 이제 막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매출이 잘 난다? 좀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20, 30대, 40대, 50대 분들까지도 공감하실 만한 업종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온라인?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맞아요. 게임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의 실적이 뭐 가히 미쳤다라고 할 만큼 성장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NC소프트의 그 실적 예상치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면서 매출의 크게 증가, 영업이익 크게 증가. 뭐 거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배 가량, 2배 좀 안 되게 성장했고요. 2020년도부터 넷마블 같은 경우 영업이익 자체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3분의 1이 증가했어요. 30%가 증가했죠. 예, 거의 미쳤어요.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숫자예요. 여기 숫자가. 그 이외에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혜택을 조금씩 보고 있죠. 신작 출시 게임이 거의 제대로 된 그 흥행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먹고 사는 데 대단히 큰 문제가 없고요. 그들 중에서 게임을 대박친 기업은 성장폭이 그냥 어마무시하죠.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예상치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잘 나와요. 보이시죠? 2022년도부터 성장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는 관련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한 번씩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봐보세요. 현재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나왔는데 컴투스는 이 제대로 된 흥행작이 없으니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상승폭이 꺾였어요. 이탈해버렸어요.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넷마블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오르지도 않아요. 그죠? 전에 방탄소년단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뛴 뒤로 제대로 뛰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가장 무난한 것이 펄어비스가 가장 무난해요. 주가가 좀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업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똑같은 업종 맞아? 라고 생각될 만큼 주가 흐름이요. 굉장히 달라요. 그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 있는데 결국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도중에 저점인 부분이 비슷하긴 한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박스권 저점, 이 눌림목 구간인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기업마다 이 좀 다른 점이 조금 더 많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같이 가지 않고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부분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게임에 따라서 게임 하나의 한 게임에 따라 성과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너무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셨어요?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실제 이게 실적으로 드러나야 저가 지지가 나온다는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박스권 이탈해버리죠. 이런 그림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요즘 정고점 다 뚫어주거든요. 근데 컴투스는 못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NC소프트가 잘 나가다가도 역시나 실적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이탈했겠죠. 그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아두실 점이 있겠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고평가받으면서 상장했어요.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이거 너무 고평가다라고 하면서 상장을 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결국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 하나의 실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잘 나온다. 주가가 기대감은 있어요.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잘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게임의 이 온라인 시대가 퍼져나가면서 실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요 업종에서 이제 게임이 신작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짧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만한 것은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새로운 게임, 신작,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신작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특징은 박스권 저점 구간에 있고 눌림목 구간이 있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게임 성과에 따라서, 기업 성과에 따라서 등락폭이 있다. 하나의 게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뭐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넷마블의 다음 일정입니다. 넷마블의 게임 신작 일정입니다. 현재 6월 달에 제2의 나라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마블 퓨처 볼루션, 지금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뭐 BTS 드림, 지금 이제 머지쿠야 아일랜드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는 현재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BTS 드림도 굉장히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마블 같은 경우도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장할 때부터 고평가를 받았다.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받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넷마블이 가장 이슈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나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임이 없는 편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요걸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NC소프트가 블러드앤소울이 현재 언제 즐기나 출시 검토 중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실제 NC소프트가요, 시적 굉장히 잘 났어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났어요. 기대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주가가 기대감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다시 신고가 찍고 눌림목이 나왔다가, 사실 여러분들 딱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오르시기였어요. 4월, 5월쯤 이때 부근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앞서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블러드앤소울이 원래 5월달, 6월달쯤에 이때쯤에 이 신작을 발표하려고 했어요. 5월에 선보였던 뭐 흥행과 복합적인 출시, 근데 이런 이게 있는데, 이게 블러드앤소울이 이 원래 출시 일정이 5월달, 6월달이었어요. 이번 연도 2분기 안에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다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출시일이 미뤄졌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게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블러드앤소울의 이 일정들, 다시 한번 신작을 내게 되는 일정이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회복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는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죠. NC소프트 꼭 관심 좀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컴투스는 찾아봤더니 대단한 거 없어요. 컴투스 대단한 기대감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주가가 박스권에서 무너졌더라도 이 컴투스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NC소프트 위주로 한번 보시는 거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검은 사막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제 이 검은 사막이 2014년도 12월에 출시가 돼서요. 모바일은 18년도 2월 28일에 출시가 돼가 그 다음부터 이 관련된 실적이 너무 잘 났어요. 그런데 이 검은 사막이 바로 후속작인 붉은 사막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언제? 2021년도 겨울이에요. 이번 연도 겨울이죠. 출시 시점이 정해져 있고요. 이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펄어비스의 주가가 그래도 가장 멀쩡했던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실적 잘 났고 모바일 출시했고 주가 쭉쭉쭉쭉 굉장히 잘 상승했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성장을 고르게 잘 이뤄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번 겨울에 뭐까지 있다? 그죠? 신작 기대감까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부분이에요. 실제 관련된 주가도 급등 눌림목 횡보하다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등 뒤 횡보하다가 이번 겨울에 출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파동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검은 사막이 워낙에 대히트를 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왜 더 커졌냐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올라간 타이밍에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검은 사막 모바일이 발표했던 게 최근에는 중국에 게임들을 허용 안 해줬는데 이 중국에서 허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기존에 있었던 게임이 다시 중국의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실적적인 기대감과 플러스 하나 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튀어줄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횡보하고 무너질 때 여러분께서 싸그리 쓸어 담으시면 이런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네이버와 카카오만큼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게임 관련 업종들 중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으면 이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관심 두셨다가 충분히 눌림목 나올 때 혹은 내 투자 관점과 맞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 이슈 하나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이 극비 자료인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극비 자료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슈만 설명하다 보니까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게 되는데 그것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그냥 요즘에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기술적 분석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결국에는 이슈가 좋아야 기술적 분석대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은 이제 2순위,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도 확률을 높여가는 데는 굉장히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망 업종과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 보조지표를 깔끔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지표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많은데 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급비 자료 받으시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 제가 구독을 하고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하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이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극비 자료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댓글에 이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이거 예제입니다. ABCDEFG예요. 이메일 주소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락 버튼 하나 누르시고 그리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메일 첫 번째 한번, 락 버튼 두 번째, 세 번째는 작성 버튼 누르시면 댓글 남아드리고 확인되고 남기고요.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여러분 남겨주신 분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구독하신 분들하고 딱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이메일 7월 말에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요거 꼭 자료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어플리케이션은 그 안드로이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기다리다 화병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오긴 했거든요. 예, 굉장히 안 나왔어. 그래서 저도 왜 안 나오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왜 안 나오지? 컴퓨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 임시 링크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임시 링크 들어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영상 하단에 내용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아이폰 임시 링크까지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잠자기 전에 기다렸는데 이제 듣게 됐네요. 이렇게 좀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댓글을 보고 저는 항상 더 여러분들께 또 얼마나 더 유익한 영상을 올려드릴까 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말 더듬는다고 놀리시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그 20-30분 찍는데 말 더듬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허허허는 왜 남기신 건지 몰라서 제가 아유 시끄러. 내 목소리 듣기 싫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 목소리는 원래 듣기 싫어요. 그래서 허허해서 허거 남겨드렸어요. 그죠?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돌려보시고 지금 현재 공부 되시면 더욱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키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